이번 강의는 생물학적 모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로지컬 모델은 신경학적, 생화학적, 생물학적, 유전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신질환을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신체와 뇌가 어떻게 인터랙션해서 감정, 기억, 지각 경험을 일으키는지 파악하고자 하는데, 특히 이 모델은 정신기능이 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해부학, 생화학, 신경과학 및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정신질환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지만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의학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지글러와 오스먼드가 있는데, 이 지글러와 오스먼드에 의하면 생물학적 모형은 질병을 치료하고 이상 행동에 대한 책망을 피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했어요. 정신질환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하나의 질병이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환자의 외적 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이끄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 낙인에서 벗어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형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견해는 중추신경계 장애의 증상, 특히 뇌의 변형계, 그러니까 림빅 시스템이나 시냅스 수용체 이상으로 본다는 거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등은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등의 신경화학 물질과 관련된 신경 자극 전달의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엔돌핀, 엔케팔린 등 새로운 신경화학 물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뇌의 특성,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반응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보면 생물학적 모형의 치료 과정은 상당히 명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도 익숙하죠.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검사하고 현 질병 상태, 과거력, 사회력, 생활 양식, 건강 사정, 정신 상태 등을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여러 자원을 통해서 보충 자료를 모으고 병력도 보고 예비적인 진단도 내리고 더 많은 진단 검사와 환자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DSM, 지금은 DSM-5가 되어 있죠.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그리고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Health Problem, ICD에 의해서 분류되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1952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계속 변화를 해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질병 체계, 정신간호 정신의학 질병 체계가 DSM-5를 근거로 하고 있죠. 치료자는 환자의 생활과 일상의 대처 양식에서 스트레스를 찾아 도와줄 수가 있고, 다른 건강요원의 의견과 정보를 참고하고 환자의 주관적 호소와 치료자의 어떤 객관적인 관찰, 옵저베이션을 합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살펴보면은 약물 치료나 식이요법, 전기경련요법, 빛치료, 또 미주신경 자극법 등의 신체적 접근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이 이제 약물 치료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뇌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정신의학에서의 제2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물이 도입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심리적 접근법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되어서 많은 정신과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이나 격리, 강박 등 억제 수단의 사용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정기경련 요법, Electroconvulsive Therapy라고 그래갖고 전기를 이용해서 잠깐의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환자의 머리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인위적으로 대발작을 일으켜 치료적 효과를 거두는데, 이것도 전문의들이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야겠죠. 극도의 우울이나 특히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자해의 위험이 심각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을 보면, 치료자는 환자의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환자는 그 치료 계획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정신간호사가 정신질환자의 투약, 수면, 활동, 영양, 탈수, 배설 등의 신체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은 생물학적 모형의 토대를 둔 실무에 해당을 하죠. 이 생물학적 모형이 더욱 발전하더라도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토대로 한 정신간호의 본질적 가치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정신간호사는 생물학적 모형의 관점과 더불어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에 심리사회학적, 환경문화적, 영적 요소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모형은 간호 모형이에요. 그래서 간호 모형은 특히 여러 가지 다른 모형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 모형은 대부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에 관심을 두는 전인적 접근 방법, 토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홀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죠. 간호 과정을 치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환자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환자를 총체적인 인간으로 이해하며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간호사 환자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을 하죠. 또한 간호사는 환자의 옹호자, 대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호 모형에서의 이상 행동에 대한 견해는, 간호는 잠재적, 실제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의 리스판스, 반응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반응은 건강하고 적응적인 것에서부터 질환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반응까지 하나의 연속선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신체, 심리, 사회문화적, 유전적, 그리고 과거 경험에 따라서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뭐 결혼이라든가, 음, 또 직장에 취직하는 거, 라이센스를 따고 자식을 낳고 또 부모를 보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의 리스판스, 반응을 하고, 인간의 행동은 이런 요소들과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 MI 심근경색 환자가 이 병으로 인해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성기능 문제로 인한 걱정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죠. 우울로 입원한 환자가 음식 섭취를 거부해서 영양 부족과 디하이드레이션, 탈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간호 모형에서는 이와 같이 대상자의 모든 행동 특성을 분석해서 간호계에게 포괄적으로 통합시키는 전인적 접근의 특성을 갖습니다. 치료 과정은, 간호사는 대상자의 정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간호 과정을 진행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정 단계에서 데이터 컬렉션, 자료 수집 단계를 보면은, 여기에서 간호력, 너싱 히스토리, 그다음에 간호 문제,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체계에서의 장단점을 어세스합니다. 현재 문제에 대한 소인적 요인, 촉진적 스트레스원을 확인하고
환자의 나이, 성별, 사회 문화적인 배경 등을 고려한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을 사정하죠. 환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중요한 인물, 그리고 환자를 보아온 다른 전문인도 자료 수집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적절한 도구를 이용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도 할 수가 있죠.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널싱 다이고노시스, 간호 진단을 내리는데 의학 진단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간호의 기본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의학 진단과 관련된 일반적 요구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인적 요구도 어세스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간호 진단에 근거해서 장기, 단기 목표를 수립할 때 환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대상자 중심의 행동 용어로 목표를 서술하죠. 이에 따라서 간호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간호 활동은 독자적 기능, 의존적 기능, 상호 의존적 기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환자에게 느낌을 표현하게 해주고 expression 또 잘 들어주는 active listening, 그 listening 그러니까 경청을 해줌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혔다면 이는 독자적인 기능이죠. 만약에 투약을 했다. 오더에 의해서 투약을 했으니까 의존적인 기능이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사회사업가에게 설명을 듣는 경우는 상호 의존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호활동 단계에서 환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건강한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정신간호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호에 적절하게 활용해야겠죠. 이런 모든 단계의 간호는 서면화된 간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잘 계획된 수행은 환자로 하여금 병식을 갖고 주요 목표를 성취하게 합니다. 간호는 간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변경될 수가 있는데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간호에 대한 환자의 리스판스, 반응이죠. 그리고 환자가 이 프로세스에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또한 간호가 종결될 때 마지막 이밸루에이션 평가를 하는데 특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사례를 통해서 환자나 간호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정신간호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간호 모형으로서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이론, 홀의 간호 대상자 중심 이론, 존슨의 행동체계 이론, 올란도의 간호 과정 이론, 트라이블비의 대인관계 이론, 로저스의 인간 고유성 이론, 오렘의 자가간호 결핍 이론, 로이의 적응 이론, 레닌적은 라이닝거라고 하죠. 횡문화적 돌봄 이론. 이 이론은 다문화적 간호의 어떤 그러한 베이스가 되었죠. 그 다음에 마가렛 뉴만의 체계 모형. 자, 베티 뉴만도 있고 마가렛 뉴만도 있습니다. 왓슨의 돌봄 과학 이론, 팔스의 인간 되어감 이론 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간호 이론이죠. 환자와 간호사의 역할을 보면 간호 모형에서 간호사 환자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 참여자이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자신의 건강 요구를 알리고 건강 문제의 특성을 잘 설명함으로써 간호사의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숙련가로서 돌봄 제공자, 의사소통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파악해서 변화하도록 돕고 환자의 요구를 명확히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또 다른 정신 건강 전문가나 다학제 팀에 의뢰해야 한다는 거죠. 간호이론 및 간호과학을 건강 문제에 적용해서 환자를 위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간호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시 설명하고 본래 계획을 수정하거나 또 다른 계획을 고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위해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배제하고 간호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호소를 무비판적으로 듣고 정서나 느낌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형성해야 하죠. 환자가 가능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encourage, 격려하고 간호사를 통한 대인관계 기술을 적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정신간호를 위한 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이상 행동에 대한 견해, 치료 과정,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